안녕하세요. 백 선생입니다. 오늘 홀더분들과 리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리플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리플이 현재 내재시키고 있는 일정적인 부분은 절대 작지 않은 호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의 주가는 이 호재를 추종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홀더분들과 실질적으로 리플이 어떠한 지금 호재를 가졌고 이게 리플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올 수가 있는지,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혀 작은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금리 인하도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리플에 있어가지고 이더리움의 주가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6천만 원에서 1억을 돌파한 핵심적인 엔진, 그 촉매제가 바로 ETF 승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10월, 11월 중으로 이제 미국의 증권위원회를 통해서 ETF 승인 가능성이 지금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연내 95%의 확률로 이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월 10일 날에 비트코인이 ETF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 이 승인을 받기 전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리플을 해석을 했을 때 언제 올라가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것처럼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1월 10일이 작년 1월 10일이죠. 1월 10일 날에 이제 미국 SEC로부터 최종적인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1월 10일 대략 한 이 비트코인이 6천만 원, 개당 6천만 원 정도였을 때, 요 전의 흐름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우려 반, 그리고 승인 반, 기대감 반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의 이러한 지금 이제 화폐 전쟁, 뭐 A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경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금 추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리플에 대한 ETF 승인 또한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작년 1월 10일 승인 이후로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억 6천, 예,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리플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뚫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은 이거 돌파하면서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 요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요거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활하게 매끄럽게 좀 ETF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의 암초는 만날 것이냐, 이 방향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SEC에 있어가지고 이제 리플에 대한 과거 입장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다, 바이든 정권 때였죠. 하지만 2023년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증권이 맞다. 그래서 이제 기관 판매 쪽은 증권이 맞는데 거래소에서의 일반 투자자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투자자의 리플 거래는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님이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자, 이는 이 리플 ETF 상장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냐면은, 리플을 상품 또는 화폐 성격 자산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의 증권위원회인 SEC가 오히려 더 압박을 받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판례를 통해서 리플은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는 이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증권이 아닌 결제용 디지털 자산 성격으로 잡아가는
추세가 이 판례 이후로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ETF 승인 심사에서 리플은 큰 장애물 제거 효과라서 딱히 지금 암초를 만날 필요가 없다. 암초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암초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암초 본인들이 스스로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왜 지연이 되느냐, 요것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본질은 이거 같아요. 뭐냐? 지금 이 SEC는 모든 현물의 ETF에 있어가지고 연기 전략을 씁니다. 그 이유가 심사 기간을 확보하고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 비판이라는 게 뭐냐? 요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화당은 크립토 친화적인데 반대로 민주당은 규제 강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가 속전속결 승인 전략을 써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한쪽 편거 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격, 명분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택이 세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어택이 들어오면은 명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어떤 명분이? 결국 SEC의 돈줄은 기관이네. JP모건이나 블랙락, 모건 스탠리의 하수인이네. 그러니까 요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권위원회에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따갑잖아요. 맞으면.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부러 지연이라는 전략을 쓰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은 찰리 커크의 희생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지금 분쟁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여기에서 찰리 커크 추모하면 되는데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런 문제 자체가 이전보다 더욱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립이 좀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도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가 더 피곤할 겁니다. 아, 승인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때 승인해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답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ETF의 승인 연기는 지연이죠. 지연 자체. 요거는 일반적인 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리플만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한 차례 연기는. 그래서 자, 이게 갑자기 그냥 바로 승인해 버린다. 그러면은 관중들 입장에서는 편파 판정, 무언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지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리플 ETF 지연도 역시나 거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절차적인 연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받은 길을 리플도 똑같이 추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승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짚어보면 좋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법적 판례. 그래서 지금 일반 투자 거래에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ETF 상장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러한 근거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수요, 아시다시피 이제 월가 기관들이죠. 뭐 블랙락, JP모건, CT, 그리고 이제 뭐 모건 스탠리, 그리고 번스타인,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에는 리플 ETF에 노출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수요가 있는 상황이 지금 리플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다라고 해서 또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증권위원회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크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적 압박 완화 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론과 그리고 이제 정치적 압박, 문매를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또 뭐 위축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코인들의 ETF가 더 연기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좀 한 차례 연기는 해주고, 일반적인 룰이니까는 그 이후에 웬만하면 또 우리가 승인은 해줘야 되는 이러한 지금 이 공식적인 룰, 비트코인을 승인해 준 것처럼 이러한 룰로 들어가자라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선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도 ETF 승인 흐름이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처럼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측 시장 시그널, 폴리마켓 등 시장 예측에서도 승인 확률이 지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폴리마켓이 아시다시피 적중률이 좀 이게 낮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낮지는 않아서
이제 요것도 뭐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이러한 지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승인 확률이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거 누구의 지금 이 리플 투심의 엉덩이가 무겁냐, 결국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 연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악재는 없다. 여러분들 악재는 없고,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례처럼 이거는 그냥 매끄러운 루트로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치적 부담 최소화할 타이밍, 찰리 커크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정치권이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약간 좀 이제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승인 시점은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10월에서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이게 요때를 우리가 승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ETF 승인은 결국 추가적인 어떠한 효과를 또 품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품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JP모건도 이더리움에 있어가지고 내가 꼽은 4가지 이유, 그러니까 상승의 구실 재료를 이제는 본인들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큰 자금을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상승에 대한 이유를 본인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납득을 시키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큰 자금이 JP모건이나 뭐 블랙록 쪽들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쪽으로 이제 국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ETF 승인 이후에는 이제는 얘네들이 더 이제 안 달라할 겁니다. 우리가 리플의 방향성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2~3배 갔으니까는 승인 나고, 그럼 우리가 리플을 해석했을 때는 그 이상은 넉넉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리의 투자 엉덩이가, 우리의 투심의 엉덩이가 누가 무겁냐, 이 싸움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리플이 지금 ETF 승인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쪽도 요 부분도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당연히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초입의 움직임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RLUSD보다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게 잘 되려면은 결국 이제 요것보다 전 단계가 있죠. 바로 CBDC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마루타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CBDC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요거 관련해 가지고 현재 명실상부 선두주자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팔라우라든지 부탄, 홍콩, 콜롬비아,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 등 이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있어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개념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디지털 화폐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에서 얻은 노하우, 지금 이게 이제 마루타고, 이게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영역은 넓혀가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는 약방의 감초 수준으로 필수이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ETF 승인 이후에 이제 해외 기관들 JP모건이나 블랙록,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오히려 더 난리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플의 방향성은 봤을 때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고,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뭐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뭐냐면은 리플이 급등을 했을 때 거래량에 전 좀 주목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요때 거래량과 요때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요때 상승이 나왔을 때, 자, 거래량을 보면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거래량과 요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필적할 만한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더 적다. 그리고 이 구간의 상승과 이 구간 상승의 거래량을 또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오히려 이쪽 구간의 상승이 앞 구간의 상승보다 거래량이 적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주도 세력들이죠. 고래들의 수중에 지금 모은 리플의 물량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고점 가까이 조금만 찔러도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더 이렇게 터지지 않은 것은 많은 물량이 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축적시킨 본질은 무엇이냐? 결국 본질은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리플도 이런 적지 않은 이벤트들, 작지 않은 이벤트들이 지금 내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도 세력들, 고래들도 어느 정도 주가를 활주로에서 이륙할 준비는
다 끝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 18일이죠. 이제 9월 18일 새벽 3시에 금리 인하 이제 이벤트가 또 남아있기도 하고, 요때 아마 이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변동성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뭐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는 있겠죠.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코로나 시절에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시절에 연준에서 3월 달이죠. 3월 달 이때 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했을 때 리플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안 했어요. 예. 반응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금리 인하가 리플에게 있어가지고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물론 기대감은 크죠. 기대감은 큰데,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리플이 지금 당장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본질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을 이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영양분을 지니고 있는 이벤트다. 물론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변동성에 우리가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때 여러분들 새벽 3시니까는 푹 주무시고, 예, 푹 주무시고 금리 인하로부터 이제 방향 나올 거잖아요. 새벽 3시에 발표하니까 방향 이후에 이제 리플의 ETF 기대, 요거만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실시간 이제 매일 단타 매매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반티스라는 이 코인을 제가 문자로 발송을 좀 해드렸어요. 아반티스 아시다시피 자, 신규 상장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잠잠한데,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은 돈이 몰리는 코인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비트도 이제 뭐 신규 상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있어서 자금이 이제 쏠리는 이 코인들만 공략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반티스를 제가 이제 2시 35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2시 35분이 대략 자, 이 구간인데, 자, 요때 제가 좀 발송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고점 한번 만들어주고, 이제 주가가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눈에 띄는 뭐 현상은 관찰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주가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1,600원이죠. 호가창에 보시면은 1,600원이 라운드 피겨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양의 매물이 걸려져 있었는데, 이 매물을 누군가가 크게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누군가가 크게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1,600원에 걸린 물량을 잡아먹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결국 고점 매도에 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00원 돌파 이후에 제가 2시 35분에 자, 요 자리에서 1,630원을 제가 좀 잡아드렸습니다. 지니까 1,630원 이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좀 더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1,600원 돌파 이후 큰 물량을 먹어줬으니까요. 이게 이제 돌파 매매 하면서 호가창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1,700원이죠. 1,700원에 걸려져 있는 큰 물량까지 먹어주니까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1,600원에서 먹어준 물량의 목적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주가 상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대략 매도가는 8% 이상 이제 슈팅이 나오면은 자율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1,600원 기준으로 32%나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호가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코인 현물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 돌파 매매가 먹히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 돈이 쏠려야 되고, 즉 돈이 쏠리는 것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거래 대금을 통해서 누구나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거래 대금이 쏠린다. 근데 차트에서도 호가창에서도 큰 물량을 먹어주는 모습이 감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 목적이 결국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제 뭐 돈이 쏠리는 섹터가 있다. 뭐 원전이면 원전이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의 이 큰 물량이 대략 뭐 60억인지 70억인지 이것만 체크해주고 요거를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불씨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돌파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제가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내가 좀 이렇게 시원한 돌파 매매 좀 같이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단타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려서 이 돌파 매매가 굉장히 짜릿합니다. 예, 굉장히 짜릿해서 매수를 하면은 이제 바로 가는 코인도 있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는 주식이 있는데 매수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도 관찰이 돼요. 근데 이거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름만 다르지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웬만한 좀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당일에 우리가 좀 챙겨가는 수익으로 자 새참을 좀 먹어주면서 리플의 이제 추가적인 급등까지 우리가 같이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리플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